뭐 정치인들한테 명예라는 게 사실 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혁신위 대사면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발끈한 이유도 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발끈한 이유도 이런 명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뭐 죄를 지었다고 사면을 해준다는 거냐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총선을 향한 또 다른 움직임이 신당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자, 자체는 비공개였는데 그 후에 김종인 위원장의 해설도 좀 붙여봤습니다. 들어보죠.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서로 잘 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뜻은 함께 한다고 느끼고 저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밀고 당기기 하는 전략 중에 하나. 그래 뭐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광팔기 수법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구도에서 제3당이 과연 지역군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까 하는 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에요. 오 전 의원님, 그 이준석 전 대표랑 최근에 좀 소통하거나 또 혁신이시니까 네네. 좀 이렇게 만나볼까 이런 연락 같은 것도 좀 하고 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한 바는 없고요. 예. 또 주변 인물들하고는 계속 제가 뭐 연락을 해왔으니까. 네. 다만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 러브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저것을 물밑에서 작업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신당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데 예.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도 좀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보수가 좀 제대로 된 보수의 방향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쓴소리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뭐 신당으로 딱 선을 정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12월 달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선거를 앞두고 총선 앞에서 늘 만들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탈되는 비명계들 또 우리 당에서 이탈되는 비윤계들 뭐 네. 이런 짬뽕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는 어쨌든 세력화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저는 제3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런 둘만의 이상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와 있는데 본인은 나가서 제3정당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정치적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얼마 전 그 복집에서의 뭐 예.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네. 인연인지 악연인지 하여튼 뭔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는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나 이미 갈 길은 달라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화 대변인이나 이쪽에서 뭐 밀당하냐, 뭐 몸값 올리냐, 뭐 예. 이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도 아직 안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미 저는 마음은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신당은 추진이 되는 것인데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TK 정서나 지지율도 매우 그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12일 만에 또 가서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또 칠성시장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 게 바로 다 이제 이준석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예. TK 정서라는 게 대통령이 뭐 한 번 더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뭐 누나 동생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 대구와 경북의 이 민심에 정말로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좌충우돌 막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있지만 그냥 그분의 성정이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쇼맨십처럼만 보여요. 왜냐하면은 통합, 두 번째 희생, 그다음에 뭐 청년 여성 이렇게 예. 막 그 1, 2, 3탄을 내놓습니다마는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사실 통합은 사면 소위 대사면 당사자들이 그냥 다 화내고 있었고 희생 얘기했지만 중진들 나 안 간다. 조영 의원 필두로 해서 나는 대구에 있을 거다. 그리고 누구도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패입니다. 청년 뭐 얘기합니다마는 비례대표 50% 네. 지금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던질 예.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혁신위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나 마나 예. 이준석 신당은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혁신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다가 오전 의원님 그 중진들 좀 험지 가고 불출마하는 거 없었던 일 되는 겁니까? 혁신위는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예, 우리가 뭐 그것을 예단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모든 혁신에는 진통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예. 희생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수십 년 동안의 정치적 자산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말을 던졌다고 해서 받아서 그래 내가 불출마할게 이런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죠. 김기현 다만 대표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네, 시간이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위는 여전히 지금도 아직 그 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그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당에 여러 가지 루트로 그런 압박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저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예.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지금 주목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저는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호 안건, 2호 안건에 대해서 대다수의 내용들을 다 당 지도부가 적극 수용을 했고요. 예. 다만 지금 뭐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소위 윤핵관들 당 지도부의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총선 앞에 그런 요구들이 소장파 의원들에 통해서 계속 분출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